오늘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눈은 부동산 정책 행보에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로 끝났던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지 아니면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공급은 충분하다며 주택 규제 일변도로 일관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지만 지난 5년간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서민 주거 환경은 불안정해졌습니다.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당장 양도세 손질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 배제되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기존보다 크게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입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 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이른바 리셋 제도도 폐지됩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풀기 위한 조치인데 실제 인수위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이후 40일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7.7%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최대 20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LTV를 최대 80%로 늘리는 등 대출 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수위는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순항하려면 수요 맞춤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이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전체 수치를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공급 가능한 물량들을 취합해서 이것을 전체 공급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정비사업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 속에서 새 정부가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